여러분 안녕하세요. 50세가 넘으면 화려했던 청춘 시절뿐만 아니라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했던 날들도 끝이 납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건강과 일상의 작은 기쁨에 눈을 돌릴 때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모아온 돈을 전부 자손에게 남겨야 할지, 아니면 일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야 할지,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것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애정, 책임, 그리고 만년에 충실한 삶에 대한 바람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마음의 평온과 기쁨에서 비롯되도록 합시다. 첫째, 가장 위험한 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저는 박 선생 75세이며 부산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제 생활은 안정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연금과 12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어 노후는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면밀히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안락한 생활은 젊은 시절의 성실함과 절약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노후에 겪은 예기치 못한 경험이 저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저는 노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한창 일할 동안 우리는 엄격하게 절약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자식에게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퇴직 후에는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은행에 예금하여 매달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로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고 원금에는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면밀히 준비했다 해도 인생은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술이 필요했고 1억 원의 저축은 치료비를 내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나가는 것을 무력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던 것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를 정성껏 돌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축해도 인생에 큰 손실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기 시작하자 노후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치질 쇼핑, 심지어 지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상의 일들이 큰 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불안했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의 저축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저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이 생각이 저를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호두나 검은깨 같은 견과류를 먹으며 기억력을 개선하려 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귀가하던 중 집 근처 광장에서 열리고 있던 무료 건강검진 행사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부스 앞에서 건강검진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무료라고 듣고 어차피 손해볼 것은 없으니 한번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1년의 검사 후 저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각한 기억력 감퇴에 높은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문성에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200만 원짜리 특별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이 적지 않아 망설였지만 주위의 노인들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압박을 받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가 되어서야 저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광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모든 곳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남을 쉽게 믿는 성격과 마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돈을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노후에는 돈뿐만 아니라 냉정함과 인생의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공포심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동세대의 여러분께 항상 주의 깊게 배우고 나누며 저와 같은 비싼 교훈을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식에게 전 재산을 주고 친척에게 의지하기보다 요양원에 돈을 내는 편이 낫다. 경주에 사는 75세 이 여사님은 노후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금 관리에서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 자신의 건강 재산 그리고 자립을 지키는 독자적인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에게서 보충제를 구매했을 때 이 여사님은 자신의 몸이 놀라울 정도로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복용한 후에는 권태감 불면증, 식욕 부진, 그리고 급격한 체력 저하를 느꼈습니다. 이상을 느낀 이 여사님은 판매원과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돈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사님은 자산 관리와 더 안전한 노후 준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로부터 자산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각각의 책임을 맡기는 현명한 돈 관리 방법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여사님은 은행카드는 딸에게 주고 비밀번호의 절반은 딸에게, 나머지 절반은 아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진심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자녀 모두 탐욕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매우 친절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돈 관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녀들 사이에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신경 써주기는 하지만 이 여사님은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많은 친구가 자녀를 위해 집이나 차를 사주느라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 관계가 파탄났을 때 의지할 곳 없이 지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녀 자신만의 노후 계획을 세우고 요양원 입주를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경주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다가 벚꽃 요양원이라는 곳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문적인 간병 시스템, 헌신적인 직원들, 그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이 여사님은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이 가족의 의무일, 그리고 연로한 부모의 간병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자식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곳이 아니라 효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친구로부터 노인이 집에서 자녀에게 간병을 받지만 간병 기술이 부족하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부적절한 간병 방법으로 다치거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도 즉시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의료 종사자와 명확한 간병 체계를 갖춘 전문적인 장소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저축을 사용하여 이 여사님은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이 돈은 만년의 생활비로 쓸 것이며 폐를 끼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립심이 그녀를 평온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자녀들도 어머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을 전부라고 생각해도 반드시 기대대로 돌봐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그들의 탓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노후가 왔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노후의 선택 안전인가, 의존인가.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많은 고령자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른 시기부터의 경제적, 정신적 준비, 그리고 자립심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불화를 막는 데도 이어집니다. 요양원은 슬프고 고독한 곳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을 정성스러운 간병과 마음의 평온 속에서 보내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기회로 바꾸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평온한 미소와 희망의 찬눈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셋째, 가장 큰 실수는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것이다.
인천에 사는 68세 최은숙 씨는 동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후회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최은숙 씨의 외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녀와 남편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애정과 희생을 바쳤습니다. 아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던 최은숙 씨와 남편은 아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저축을 깨고 결혼할 때도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최은숙 씨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집과 차를 사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던 거죠. 부모로서는 자식이 행복하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희생이 아들에게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독립적인 인생을 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녀를 힘든 노후로 내몰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서 최은숙 씨의 건강 상태는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횟수가 늘었고 의료비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슬프게 한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병원에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연락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은숙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이 아플 때, 문병 왔을 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프면 그냥 쉬세요. 식사 준비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남들이 보면 내가 엄마를 제대로 안 챙기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다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자기 자신이 자식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료비, 생활비는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는 채로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저축도 바닥나자 최은숙 씨는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제 몫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 재산을 물려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최은숙 씨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야 알게 된 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소중하지만 자립심을 잃어버리면 노후는 큰 부담이 됩니다. 최은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애정을 쏟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자식들에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재산과 돈을 전부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생활을 꾸리고 독립과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자립의 가치를 가르칩시다. 자식을 응석바디로 키우는 대신 가족의 어려움과 부담을 함께 나눕시다. 일찍부터 경제 계획과 건강 계획을 세웁시다. 개인적인 저축은 만년의 보험이 됩니다. 노후가 부담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방법을 안다면 말입니다. 최은숙 씨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자유와 자립을 유지하여 노후가 슬픔으로 가득 찬 날들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비록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부모로서의 여정 요키르 책임 애정 자립에 관한 깊은 교훈입니다. 넷째 돈이야말로 노인의 유일한 힘이다. 서울에 사는 82세 정혜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고령자에게 자산의 가치 그리고 부적절한 자산 분배로 인한 폐해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6남 2녀 총 8명의 자녀를 둔 정 여사님은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산을 분배함으로써 가족의 유대를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과 가족의 애정관계에 관한 가슴 아픈 교훈을 그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공평함을 유지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정 여사님과 남편은 소유한 2채의 집 중 1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보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아 8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자신은 노후 자금으로 10억 원을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집은 장남 정진우 씨에게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장소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대신 진우 씨는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형제자매에게 추가로 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후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7명의 동생들은 어머니가 장남을 편애하여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진우 씨의 앞으로의 진명에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설득할 수 없었던 진우 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7명의 동생들은 진우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할 때까지 집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진우 씨가 어머니를 간병하고 형제자매의 집에 있을 경우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집을 상속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장남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의 불화로 그녀는 자신의 가정 안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느꼈습니다. 정 여사님은 둘째 딸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지만 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진우 씨로부터 생활비도 받지 못해 그녀는 계속 불안을 느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남겨두었던 10억 원도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건네주거나 관리 없이 사용하다 보니 마침내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정된 거처가 없어진 그녀는 자녀들의 집을 전전하게 되었지만 어디를 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걸을 하거나 밤에는 절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치고 우울하며 방향을 잃어가는 느낌은 날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정 여사님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나와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았어요. 하지만 지금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재산을 나눠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자식들의 나에 대한 태도가 슬픕니다. 정 여사님의 이야기는 돈이 생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자식들로부터 자립과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부모는 독립과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자산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산은 노후 생활의 보장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돌보게 하는 수단도 됩니다. 자산 분배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명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재무상담사의 도움을 구합시다. 가족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부모는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항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도한 의존은 헛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가 슬픔과 실망의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 여사님은 동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버려졌다는 느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립성을 지키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길을 잃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만년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와 경제관리에 대해 깊은 교훈을 줍니다. 저희 채널 인생의 철학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일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이라고 남겨주세요. 최신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소통하며 좋은 에너지를 나눠요.